안녕하세요. 그림형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를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설명 그림을 간단하게 압축한 암기 도형이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걸 암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암기 도형을 다 암기하고 나면 이 설명 그림은 자연히 연상이 됩니다. 자, 먼저 등장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나오는 등장 그림들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스님의 얼굴이죠. 스님. 자, 스님은 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절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공갈을 의미합니다. 공갈. 공과 깔때기 모양이죠. 그래서 공갈. 자, 이건 도자기인데, 자, 도자기를 사기 그릇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기. 자, 이건 등 모양이죠. 등. 자, 그래서 등기. 자, 이건 횡령죄를 나타내는데, 자, 횡령죄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횡령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건 복면을 하고 칼을 들고 있네요. 그래서 강도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새가 위에 있죠. 그래서 위조. 그리고 밑에는 변조가 됩니다. 자, 이거는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은행의 씨앗인데 은행의 행자를 따서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이 그림은 아주 많이 나왔죠. 자, 이거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 자, 도자기에서 자기를 따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 이건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자, 머리가 지금 관입니다. 관. 그래서 관의 관자를 따서 관리자. 자, 이건 대포죠. 대포. 대포의 포자를 따서 포괄일죄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장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잠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완전히 이해가 됐다 싶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의 개념을 보면, 자, 먼저 신용카드 회사가 있는데, 자, 이 신용카드 회사가, 자,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자, 또 한편으로는 가맹점을, 자, 이렇게 모집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원은, 자, 가맹점에 가서, 자,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 자기의 신용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회원이,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자, 이 가맹점에서는 매출 전표를 작성해서, 자, 이걸 카드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 회사가 돈을 지급하고, 자, 이 카드 회사는 이 회원으로부터 이렇게 카드 대금을 받는, 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로는, 자,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 하나는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고, 자, 또 하나는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용역은, 자,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부 관리를 받는다든지, 자, 이런 것을 말하죠. 자, 그리고 이 현금 서비스는, 자,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이, 자, 이 두 가지인데, 자, 이게 신용카드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자, 여기에 현금카드가 결합되어 있죠. 자, 현금카드는 현금만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죠. 즉, 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자,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송금하는 일, 자, 이런 기능만 있는 카드가 현금카드입니다. 자, 따라서 이 현금카드는 신용카드의 고유 기능과는 전혀 무관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신용카드는 이렇게 현금카드 기능이 결합된, 자, 겸용카드가 대부분이죠. 자, 그리고 직불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직불카드는, 자, 직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자, 그 대금이, 자,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가맹점주의 계좌로 이렇게, 자, 직접 입금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체크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또 체크카드도, 자, 은행 계좌에서, 자, 돈이 직접 빠져나간다는 점에서는 직불카드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체크카드는,
자, 일단 카드 회사로 돈이 갔다가 자, 그 돈을 모아서 가맹점주의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하는 자, 이런 방식입니다. 자, 둘이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자, 이 체크카드도 이 직불카드의 일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선불카드라는 것도 있죠. 자, 선불카드는 자, 돈을 입금해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입금액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 자, 이게 선불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있는데 자, 시험과 관련된 카드는 자, 이 세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이 신용카드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재산권이 그 증권에 이렇게 표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자,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명서에 불과하지 자, 여기에 재산권이 표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자, 따라서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 현재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가 재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 자, 신용카드는 재물성이 경미해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고체로서 관리가 가능하고 또 주관적, 소극적 가치가 다 있는 것이니까 자, 당연히 재물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신용카드는 카드 회원의 자격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회사의 명의의 사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용카드는 재물이면서 자, 사문서에 해당되지만 유가증권은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와 관련된 범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신용카드도 재물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신용카드 자체를 절취하거나 강취, 그리고 편취하거나 갈취한 경우에는 자, 절도죄, 강도죄, 그리고 사기죄, 공갈죄 다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분실한 것을 횡령하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고 자, 또 신용카드를 보관하다가 횡령하게 되면 자, 이때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신용카드도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이런 범죄들이 다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이렇게 반환한 경우 자, 이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 신용카드에 대한 재산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게 되면 자, 이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자, 이렇게 영득한 신용카드 자, 이걸 사용하게 되면 자,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자,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즉, 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자,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 이처럼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자,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자, 이건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이 아니죠. 자, 따라서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를 사용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관련 범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자, 신용카드가 자기의 신용카드인지 아니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인지 자, 이걸 구별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와 관련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자,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의 부정 발급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 자, 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마치 이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 명의의 발급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 이를 신용카드 회사에 교부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 이때 이 갑에게 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뉘는데, 먼저 부정설은 자, 신용카드 자체는 재산상 가치가 경미하고 또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것. 자, 이것만으로는 자, 재산상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입니다. 자, 그러나 긍정설은 자, 신용카드 자체도 재물성이 인정이 되고 또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위를 가지게 된 것. 자, 이것은 카드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에 발생한 것이니까 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다수설과 판례는 자,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갑이 자기 명의로 발급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것. 자, 이게 사문서 위조와 동행상죄가 되는가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 자, 갑이 허위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자, 이건 타인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 작성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자기 명의의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자, 사문서의 무형위조가 되는데, 자, 형법상 사문서의 무형위조는 처벌 규정이 없죠. 자, 따라서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자,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불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자, 이때는 카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 자기 명의로 허위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 교부한 것, 자, 이건 사문서의 무형 위조로서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를 자, 이제 사용하는 경우,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지가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전제로 합니다. 자, 따라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발급받은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자, 이에 대해서 또 사기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또 이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긍정설은 자,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망과 착오가 인정되므로 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됩니다. 자, 가맹점이 피기망자이고 카드 회사가 피해자라는 견해도 있고 또 가맹점이 피기망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견해, 그리고 카드 회사가 피기망자이면서 피해자라는 견해, 여러 견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정설은 자, 이 가맹점은 이 신용카드가 유효한 신용카드인지 그 형식적인 요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자, 회원의 지불 의사나 능력, 자, 이것은 가맹점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따라서 가맹점의 착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견해가 대립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판례의 입장이죠. 자, 판례의 입장은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를 이용해서 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대출받는 행위에 대한 재청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자, 사기가 된다는 견해, 자, 무죄가 된다는 견해, 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자, 절도죄가 된다는 견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자, 이 중에서 무죄설이 다수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판례죠. 자, 그래서 판례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자, 카드 사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자, 이것을 이용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자, 또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 자, 이걸 포괄해서 이 카드 회사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의 포괄일죄. 자,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자, 이때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냥 포괄하여 신용카드 회사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 일죄.
아니 사기죄의 포괄일죄. 자,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둬야 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이 자,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자, 대금 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자, 갑이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자, 더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갑이 자, 이 신용카드들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자,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 이때도 판례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한 자, 이 이후의 모든 행위. 자, 이걸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인 경우에는 다 포괄일죄가 된다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명의인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죠. 자, 이번에는 타인 명의의 경우입니다. 자, 먼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는 경우. 자,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자, 타인 명의의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 이를 신용카드 회사에 교부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했기 때문에 자, 별도로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행사죄도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자,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타인 명의의 발급 신청서를 작성 교부했으므로 자,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범죄를 통하여 영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자, 이걸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 용역을 적용받는 경우의 재책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자, 을의 신용카드를 절취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 을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 A 가맹점과 B 가맹점에서 자,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자, 이때 갑의 재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일단 신용카드를 절취한 부분. 자, 이것은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게 됐죠. 자, 그리고 타인의 신용카드들을 부정 사용했으니까 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데, 자, A와 B 자, 이렇게 두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했지만 자, 판례는 자, 이걸 포괄일죄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방법은 자, 매출 전표에 서명을 하는 건데, 자, 매출 전표는 자, 사문서입니다. 자, 따라서 사문서 위조가 되고 다시 이걸 제시했으니까 자, 동행사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 자, 이것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서 자, 불가벌적 수반 행위입니다. 자, 따라서 이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는 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에 흡수되어서 따로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건 법조 경합 중 흡수 관계죠. 자, 그리고 갑은 자,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기의 카드인 것처럼 했으니까 자, 이건 기망이죠. 자, 그리고 기망을 통해 물품을 구입했으니까 자, 이건 사기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자, 과연 피해자가 누구일까? 자, 이 가맹점이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카드 회사가 피해자일까요? 자, 판례는 누가 피해자인가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다만 판례가 이 두 개의 사기죄를 포괄일죄가 아니라 자, 실체적 경합으로 봤으니까 자, 아마도 이 가맹점을 피해자로 본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될 뿐입니다. 자, 만약 피해자를 이 카드 회사로 봤다면 이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나 판례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으로 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판례가 이 가맹점을 피해자로 본 것 아닌가 하는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일단 절도죄가 성립하고
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데, 자, 이 수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수반되는 자,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 자, 이것은 불가불적 수반 행위로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가맹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는 자,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 인출을 위해서 자, 현금을 대출받는 경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자, 판례는 자,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판례를 보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 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 자동 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자, 절도죄가 된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으니까 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별도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 자, 이건 따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매출 점포에 서명하는 행위, 자, 이런 게 없죠. 자, 따라서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타인의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대출받는 경우,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 자, 이 그림은 실체적 경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직불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때도 현금 자동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자,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것. 자, 이것은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가 아니라 현금카드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판례를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랑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 변조 또는 도난,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자,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자, 이것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취득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자,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는 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 자, 이를 통해서 신용 대출을 받는 경우 자, 또는 인터넷 뱅킹으로 자,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이렇게 돈을 이체하는 경우 자, 이때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자, 사람을 기만한 것이 아니니까 사기죄는 안 되고 또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컴퓨터 등을 조작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자, 이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야 할 판례가 있는데 자,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서 자,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자,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자, 이때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현금을 인출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포괄하여 공갈죄,
자, 하나의 공갈자만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현금카드 소유자를 기망해서 자,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에 자, 이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자, 마찬가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만 성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도 재물이므로 자,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 각각의 범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통하여 영득한 신용카드를 자,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즉 물품 구입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된다. 자, 그러나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도가 아니라 현금카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기 명의인지 타인 명의인지를 구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물품을 구입하고 또 현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자, 판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입장이다. 자, 그리고 이때 자,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자, 이건 사문서의 무형 위조로서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 또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전제로 하니까 자,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자,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자,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다시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자, 판례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경우 자, 이때는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자,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급받은 카드나 이러한 범죄를 통해서 영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자, 카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는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고 자, 각각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그러나 매출 전표를 허위 작성한 것 자, 이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가 되지만 이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데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불가법적 수반 행위로서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대출받은 경우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자, 그리고 타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자, 예금 인출은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가 아니므로 이때는 절도죄만 성립하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ARS 전화 서비스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 자, 이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서 카드를 갈취한 다음 자, 이를 이용해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자, 이때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므로 자, 이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만 성립한다. 자, 또 현금카드 소유자를 기망해서 현금카드를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자, 마찬가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만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마쳤는데 자, 이제 암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첫 번째 칸에 한번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옆에 여유를 두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자, 타. 자, 자기명이 타인명입니다. 자, 타. 그리고 부정사용.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물품 구입이나 대출. 자, 이건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대출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지불카드의 경우에도 자, 이 용도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용도로 하면 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성립한다. 자, 그리고 위 써주고 위. 자, 자기 명의의 경우에는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 명의의 경우에는 위조죄가 성립한다. 자, 부정사용죄도 자, 자기 명의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자,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물품을 구입하고 대출받는 경우 자,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처음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지불 의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자, 지불 의사가 없게 된 경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렇게 사용한 경우 자, 포괄하여 사기죄가 된다.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경우 자,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죠.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자, 이때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사기죄가 각각 성립한다. 자, 부정사용죄는 포괄일죄가 되고 자, 사기죄는 다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자, 그러나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대출 받는 경우입니다. 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자,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니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경우로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거는 현금을 인출한다는 겁니다. 자, 현금 인출은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가 아니죠. 자, 따라서 이때는 절도죄만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계좌를 이체한 경우 자, ARS 서비스로 대출을 받거나 자, 이렇게 계좌를 이체한 경우 자, 이때는 다 컴사가 된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공사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가 성립하고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을 배울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였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누구든지 암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를 두시고 양옆에 여유를 두시고 그리고 자타 그 다음에 부정사용 이렇게 그리고 자, 신용카드 본래의 용도 물품 구입이나 대출 위하여 부정사용죄가 된다. 자, 직불카드도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면 부정사용죄가 된다. 자, 그리고 위조죄 자기 명의의 경우에는 안 되지만 타인 명의의 경우에는 사무소 위조죄가 된다. 자, 그리고 자기 명의의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된다. 자, 그리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자,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지불 의사가 없게 된 이후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자,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 이때는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자, 그리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발급받은 경우 이때는 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먼저 물품을 구입한 경우 자, 이때는 이런 죄들이 성립하죠. 자, 부정사용죄는 포괄일죄, 사기죄는 각각 실체적 경합 자, 그리고 위조죄는 자,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대출을 받는 경우, 자, 이때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자, 그런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받은 경우, 자, 이때는 절도죄만 성립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계좌 이체의 경우, ARS 서비스 등으로 대출을 받거나, 자, 계좌를 이체한 경우, 이럴 때는 검사가 된다. 자, 그리고 공사. 자,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 그 다음에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 그려보셨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여러 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과 자, 이 화면을 캡처해 두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도 자, 도움이 되는 영상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